주로 이제 식품위생부라고 하고요. 식품 햇사. 그래서 요번에 식품 기사가 식품 안전 기사로 바뀌었는데요. 이때 주로 많이 논의되는 게 식품 미생물하고 식품 햇섭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회차가 높아지면은 햇섭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정리된 내용들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시험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인데요. 일본에서 발생됐던 그 식품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영유아 아기한테 삭가잡기 균이라는 게 발생이 돼가지고 위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위해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걸 감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염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유아가 위해가 되는 이유는 영유아는 위에 있는 산이 굉장히 작게 발생되기 때문에 pH가 많이 낮질 않아서 외부에 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 균이 위에서 죽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에서 죽지 않는 균 이름이 삭가잡기 균이고요. 그 위해성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린애들을 보면은 우유를 갖다가 분유를 갖다 끓여서 먹어요. 끓여서 먹는 이유는 분유 안에 혹시 삭가잡기 균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 보면은 분유를 꼭 뜨거운 물에다가 녹여가지고요 균을 죽이거든요. 죽이지 않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아기들은 그 젖꼭지 같은 것들을 계속 살균해요. 그래서 애 키울 때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분유도 뜨거운 물에서 해야 되고요. 거기 애들 먹는 젖통, 젖꼭지 이런 것들도 계속 살균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균 이름이 있는데 엔테로박터 삭가잡기 균이라는 균이 위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해성 한번 볼게요. 여기서 꼭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엔테로박터 삭가잡기 균이라는 걸 좀 아시고요. 미생물 혹시 이름을 적으라 그러면 밑줄 쫙 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살균이 완전하지 않은 조제 분유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뇌막염이나 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학적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애들 키울 때 분유 먹일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균을 사멸하거나 숫자를 최소화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70도 이상의 물로 분유를 조제하고요. 수유 남은 분유나 이유 중 제사용 금지하고 그리고 젖병과 젖꼭지를 깨끗이 씻어 살균하면 돼요. 그래서 엔테로박터 삭가잡기 균만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도씨 이상의 물로 분유를 조제하고 수유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재사용 금지하고요. 젖병과 젖꼭지는 깨끗이 살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기 키울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힘들게 하는 균 이름이 엔테로박터 삭가잡기이고요. 살균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고요. 그래서 생기는 게 뇌막염하고 장염, 그래서 신경학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자, 59-1인데요.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MSG를 L-그루탐산 나트륨이라고 그래요. 모노소디움 그루타메이트인데요. 이것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쓰래요. 그리고 이것을 생산한 미생물 종류를 쓰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MSG 생산균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쓰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구루타미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루타믹 애시드를 만든다 그래도 구루타미쿰이라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브레비박테리움 글루타미쿰,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 그래서 미생물 종류 두 가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비박테리움 글루타미쿰,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 그래서 구루타미쿰에서 구루타믹 애시드를 만드는데 이것이 신맛과 쓴맛을 완화시키고요. 신맛과 쓴맛을 완화시키고
단맛과 짠맛의 감칠맛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의 생략 지난번에 한번 하셨죠? 그거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맛하고 쓴맛은 완화시켜 주고요. 단맛과 짠맛의 감칠맛을 부여하는 그런 조미료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60번은 미생물 결과 판정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식품공존이나 식약처에서 미생물을 식품의 미생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판정할 때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 판정법을 쓰게 되어 있어요. 미생물 결과 판정법을. 그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NC 스몰 m, 라지 m 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 공정이라 식품 공전 같은 데 보면 각 식품에 대해서 NC 스몰 m, 라지 m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예시를 들 때 보면 만약에 대장균 군이다 그러면 N은 5, C는 1, 스몰 m은 10, 라지 m은 100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요, 이걸 적으라 그러면 N은 미생물 시험을 진행할 검사실을 샘플 수를 가는 거예요. 적어도 만약에 N이 오다 그러면 샘플을 5개 정도는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샘플을 5개 정도를 조사하는데 C는 최대 허용 시료수예요. 그래서 최대 허용 시료수는 뭐를 의미하냐면 미생물 스몰 m을 미생물 허용 기준치 스몰 m을 초과하는 시료수가 시가수가 C값을 초과할 경우는 부적합이 되는 거예요. C값을 부적합이 되고 만약에 M이 5다 그러면 C는 1이면은 M이 10을 초과하고 N이 10을 초과하고요. 초과하고 100 이하에 해당되는 나는 괜찮은데 M이 100 이상 있게 되면은요. 그때는 그 허용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M이 10이고 라지 M이 100일 때 미생물 숫자가 15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허용한 게 지금 100 이상이 되게 되면은요. 100 이상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100 이상을 넘어가는 게 한 개 이상이 되면 한 개 이하일 때만 적합하고요. 그리고 초과할 경우는 부적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그 미생물 숫자가 스몰 m이 10이고 라지 m이 100이면 미생물 숫자가 10에서 100 사이에 해당하는 게 하나 나오면 그거는 적합하다고 보지만 만약에 100개 이상인 게 나오게 되면 무조건 부적합이고요. 만약에 스몰 m에서 라지 m에 나오는 숫자가 2개 이상 되면은 얘도 부적합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N이 5고 C가 1이고 M이 10이고 스몰 m이 10이고 라지 m이 100이다 그럴 때 풀이를 볼게요. 시료 5개로 검출하게 됐을 때 미생물이 검출된 시료의 미생물 수가 M 이상 시료는 1개 이하야 되고요. 스몰 m 이상 1개 이하야 되고요. 검사 시료수 N 전체에서 미생물이 검출돼도 미생물 숫자가 10 이하일 경우는 적합, 10 이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10 이상일 때 10에서 100 사이 값이 1개 이하일 땐 적합하지만 C가 초과일 때는 부적합. 그리고 미생물 수가 100개 이상의 시료가 있으면 무조건 부적합이에요. 그래서 N이 5인데 검출치가 10보다 아래면 적합. N이 5인데 C가 1개 이하고 10에서 100 사이에 나오면 적합. 근데 N이 2 이상 되고 10에서 100이 되도록 N이 2 이상 되면 부적합. 검출치가 무조건 100 이상 되면 부적합으로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대장균군 NO, C1, 스몰 m 10, 라지 m 10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요 1, 2, 3, 4를 적으시면 됩니다. 1, 2, 3, 4를 적으시면 미생물 결과 판정법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문제 61은 파지 대처과 로테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되어 있는데요. 파지는 박테리오 파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단백질 외곽 내에 DNA 또는 RNA를 가지고 있고요. 세균을 숙주로 해서 증식하기 때문에 박테리오 파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감염 시 항생물질에 의해서 사멸이 어렵고 숙주로 되는 균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지가 발생됐다 그러면은요, 주로 발효 공장에서 파지가 발생되는데, 파지가 발생되는 원인은 불결해서 그래요. 깨끗해요. 청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청결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하수도 등 공장 주변 실내가 더 불결하다. 그리고 사용 설비 기구 등이 불결하다. 그리고 식품 공장의 공기가 불결하다. 그래서 하수구가 불결하고요. 하수구가 불결하고 설비가 불결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있는 공기가 불결할 때 파지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책은 하수구를 깨끗이 하고요. 설비를 깨끗이 하고 공기를 깨끗이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공장을 깨끗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중에서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로테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파지는 증식하려면 박테리아랑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숙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지가 박테리아랑 숙주가 안 되면은 증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지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생산 균주를 몇 가지를 선정해 가지고 2종 이상의 균을 조합시켜 가지고 세균을 갖다가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해서 쓰게 되면 파지가 그 균을 갖다가 숙주로 사용 못하게 해서 증식을 못해요. 그런 시스템을 뭐라 그러냐면 로테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지 대책과 로테이션 시스템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파지 대책은 위에 말씀드렸던 하수구를 깨끗이 하고 설비를 깨끗이 하고 공기를 깨끗이 하라. 그리고 로테이션 시스템은 그것도 안 되면은 미생물 박테리아 숙주를 갖다가 여러 종류를 만들어서 조합해서 교체해서 사용해라 하는 게 로테이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생물의 생장 곡선을 그리고요. 각 구간에서 설명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미생물의 증식 곡선은, 성장 곡선은 시간에 따라서 생균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갖다 그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도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고요. 균수의 증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야 될지 성장하는 쪽으로 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세포 크기가 커지는 상태고요. 대수기에서 증식 및 성장이 대수적으로 증가돼서 대수기예요. 대수기에서는 세포의 크기가 가장 작고요. 그래서 대수기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걸 측정하는 기간이 더블링 타임을 측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블링 타임을 측정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정주기는 균이 정지한 거예요. 생육이 정지돼 가지고 더 이상 균수가 안 늘어나요. 균수가 안 늘어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멸기는 균이 죽는 거예요. 균이 죽어가지고요. 균수가 줄어드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렇게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를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블링 타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수기에서는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이분법으로 분열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세포수가 2배씩 증가해요. 그래서 2배 증가하는 시간을 더블링 타임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공식대로 합니다. N1은 시간 t에서의 세포수는 초기의 세균수 N0 곱하기 2의 N승이에요.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더블링 타임을 구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균이 몇 마리에서 몇 마리까지 증식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시험 문제가 요번 2025년 1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요 식대로 그냥 풀어버리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 곡선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자, 문제 63번은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람 염색을 통해서 그 양성균하고 음성균을 갖다가 그람 염색 시키고 난 후에 현미경 관찰했을 때 도대체 무슨 색깔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보시면 그람 양성균은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벽이 두꺼워요. 펩티도 글리칸층이 두껍고요. 일개 얇은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람 양성의 경우는요. 그래서 그람 염색한 후에 색깔이 뭐냐 그러면요. 그람 염색 색깔이 보이시죠? 보라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라색을 띠고 있다. 보라색을 띠고 있다. 그럼 그람 염색 방법은 균 고정하고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염색하고 요오드 용액으로 매염을 한 다음에 에탄올 탈색하고 사프라닌 용액으로 2차 염색했을 때 그리고 나서 현미경 검찰하는 거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보라색을 띠는데 그람 양성균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클로스트리디움이나 리스테리아, 라토바실러스 이런 경우에요. 그람 양성균은 이콜리, 그 다음에 비브리오 뭐 이런 것들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람 양성균은 보라색, 그람 음성균은 분홍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셔가지고 시험 문제 이게 빈출입니다. 그렇게 잘 대비하세요. 자, 64번 문제는 아까 미생물의 기준을 갖다가 할 때 미생물이 스몰 m인지 라지 m인지 할 때 우리가 균을 셀 때 균의 유효 숫자를 세는 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패트리 디시에다가 평판에다 깔아놨을 때 균이 여러 마리가 나오는데 균이 거기 몇 마리가 있어야지만 그 패트리 디시에 있는 균이 유효한지 이걸 갖다가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패트리 디시 안에 평판 안에 우리가 인정해주는 균수는요 15개부터 300개까지 있을 때를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콜로니 포밍 유니트라 그래가지고요 거기 그걸 집락이라고 하는데 그 콜로니 포밍 유니트가 15개에서 300개 그러니까 15 곱하기 20을 하면 30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15 곱하기 20은 300 그래가지고 15개에서 300개가 있을 때만 유효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을 시켜서 집락수가 15개에서 300개가 있을 때만 유효하고요. 만약에 희석을 했더니 15개에서 300개 사이가 아니라 더 작거나 더 많으면 희석 배수로서의 그 유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10의 3승을 희석했을 때는 62, 71이 있어서 15에서 300 사이에 있고요. 10의 4승을 했더니 4개랑 7개가 있어요. 그래서 4개랑 7개가 있으면 이거는 집락수의 유효성 평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뭐냐면 62 플러스 71개가 유효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둘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눠지 그러니까 곱하기 10의 3승을 했더니 66,500이 나왔어요. 66,500이. 그래서 66,500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유효 숫자를 갖다가 보셔야 돼요. 유효 숫자. 그래서 유효 숫자는 62, 71이기 때문에 유효 숫자가 2거든요. 그래서 665에 1000을 곱해준 건데 이 66,500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반올림 해가지고 유효 숫자 2개로 해서 67,000 CFU gram per ml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가 몇 개 있는지 보시고서 유효 숫자에 맞게 반올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15개에서 300개가 있을 때가 유효성 평가에 맞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계산할 땐 66,500이 되는데 66,500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유효 숫자가 두 자리이기 때문에 유효 숫자를 맞춰서 67,000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문제 65번은 그 발효관을 이용해서 희석을 해가지고 대장균 군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관을 5개를 써가지고 접종량 0.1, 0.01, 0.001ml를 넣어서 각각 0개, 0개, 3개씩 대장균으로 확인되었다면 MPN, Most Probable Number는 얼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찾을 수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에 보면 003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5.4 Most Probable Number예요. 그래서 이 표를 슬쩍 보여주면서 이 표를 보면서 1g 중에 존재하는 대장균 수가 몇 마리인가를 갖다가 찾는 방법인데요. 그때 사용하는 차트를 Most Probable Number 차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악수라고 그러는데 그때 여기 가르쳐 줬어요. 0.1, 0.01, 0.01, 0.001ml 접종했을 때 그 나오는 숫자가 0개, 0개, 3개의 대장균 군이 확인되면은 이때 most probable number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봐서 그거에 맞추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균이 그 숫자가 5개씩 사용했는데 만약에 5개씩 사용해 가지고 했을 때 하나도 안 나왔으면은 뭐 1.8 아래, 1.8 아래고요. 만약에 제로 5개 나오면 most probable number는 1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거 잘 봤다가 이렇게 이 표가 나오면 이거 차근차근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5개씩 사용해서 0.1, 0.01, 0.01 넣었을 때 00, 3개. 만약에 0, 5개, 5개, 5개. 그럼 이 표를 보고서 MPN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갖다 보여주시면 되는데 MPN은 검체 1ml 중에 존재하는 대장균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66번인데요. 병원성 대장균 중 장관 출혈성 대장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 출혈성 대장균은 EHEC라고 그러는데요. 병원성 대장균의 한 종류로 베로톡소 생성 대장균이에요. 베로톡소.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균이 이콜리 5.157이에요. 그리고 H7. 그래서 병원성 대장균 중 장관 출혈성 대장균 이름을 적어라 그러면 이콜리 5.157 따당하고 H7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성되는 독소는 베로톡소예요. 베로톡소. 그래서 장관세포에 침입해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제거하고 저해하고 세포를 파괴해서 복통을 통해서 격심한 설사와 하혈을 주증상으로 하는 장관 감염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쓰이는 균이 이콜리 5.157이고요. 베로톡소를 형성해요. 베로톡소. 그래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런 게 생깁니다.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 신부전증 이렇게 생성되기 때문에